네, 안녕하세요. 청년학모입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대비 조종자 필기시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A형이고요. 자, 1번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 중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동력 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장치 중 고정이 맞네요. 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의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장치 맞고요. 기구류, 기체 성질, 온도차로 부력을 이용해 하늘로 오르는 장치 맞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만으로 비행하는 장치가 아니라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비행되는 그런 장치를 말하죠. 틀린 것은 4번.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체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기체 신고, 번호판이죠. 그러니까 번호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네요. 사업용은 번호판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비사업용으로서 최대 이륙력 2kg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2kg 이하 기체는 기체 신고 안 해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신고할 필요가 없네요. 아닌 것은 2번. 나머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안전성 인증 예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희 그 필기 교재에서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지방항공청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성 인증 예외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일단은 자연스럽게 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안 받아도 되고요. 비사업용으로서의 행글라이더 이거는 안 받아도 되고요. 최대 이륙 중량 200g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기 안 받아도 되고요. 길이가 8m, 무인 비행선은 7m의 그 무게 기준 12kg이죠. 하나라도 오버하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등급에 따른 공역 중 비관제 공역에 속하는 공역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비관제 공역은 F하고 이제 G죠. 그래서 지금 여기 5번 중에서는 F등급 4번이 되겠네요.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모로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 준수사항 맞고요. 인명연애 시선의 낙하물 투하 금지 맞고요.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 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이 잘못됐죠. 네, 비행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는 기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미만의 이하죠. 죄송합니다. 이하의 그 이제 멀티콥터 같은 초경량 비행장치, 동력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류들은 금지구역, 제한구역 그런 데 아니면은 비행 승인 없어도 비행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겠고요.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거겠네요. 항공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 신고서나 그런 증서들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고요. 보험가입 신고서에는 가입자와 조종자, 해당 무인 비행기를 이용하는 기타 운용 인력에 관한 주소, 기타 운용 인력이라 하는 사람들은 조종자도 아니고 부주종사도 아니고 그냥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굳이 보험 가입 필요가 없죠. 가입을 할 필요가 없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겠고요. 3번하고 4번은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네요. 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서는 이제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사업 시행이 아직 안 됐는데 사업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겠죠. 기체 보험 가입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보험 공제 가입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2번, 3번, 4번은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착륙장 설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설치 계획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설치 공사를 실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 서류. 공사 실행 서류는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가 이제 내가 사용권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제출을 해줘야겠지만은 그 설계도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규격에 맞춰서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은 공사 실행 서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죠. 자, 청문을 통해 처분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는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나오네요. 자, 다음 중 처벌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주류 나와 있네요. 주류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위반 시의 처벌 금액이 가장 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소 신고하지 않고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30만 원 과태료,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의 1차는 150만 원 과태료, 신고번호 표시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 시정조치 위반한 경우에 1차는 25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무인 멀티콥터가 모터가 고장났었을 때 그 멀티콥터 형식에 따른 기체 반응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옥토콥터는 모터 하나가 고장날 경우 제자리 호버링 가능하다 맞죠? 옥토하고 도데카는 날개가 많기 때문에 제자리 호버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일 것이고 착륙 불가능 아니죠? 쿼드콥터는 그냥 그 고장난 방향으로 추락을 할 것이고 헥사콥터는 고장난 모터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고장난 모터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걸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인치죠. 프로펠러에서 피치는 가상의 유체 내에서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모터의 회전수를 말을 한다. 모터의 회전수가 아니라 피치는 프로펠러가 1회전했었을 때 전진하는 거리를 말을 하죠. 우드의 경우 플라스틱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다. 아니죠. 가격도 그렇게 엄청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빠른 속도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콥터의 경우 고속 비행은 고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 고고저저라고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4번이겠네요. 자, 2차 배터리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장기 보관할 경우 60% 이상으로 충전한다? 잘못했죠? 장기 보관할 때는 오랫동안 안 쓰니까 한 50% 정도나 충전하면 됩니다. 셀당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할 경우 셀은 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냥 폐기해야 됩니다. 배터리 폐기는 1대1 비율의 소금물에 담가서 환기를 시켜가지고 1, 2일 정도 방전시킨다. 맞네요. 그런 것은 3번.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의 효율이 떨어지죠. 네, 겨울철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방전이 잘 되기 때문에. 자, 17번.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는 78%의 질소와 약 21%의 산소, 그리고 약 1%의 기타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맞네요. 대기를 구성하는 공기는 유체다. 맞네요. 산소는 35,000까지 존재하고요. 대기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기체들은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산소는 무겁다 했죠. 그래서 낮은 고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는 이제 개념 강의를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암기를 하고 있는지 다 물어보는 거네요. 공기 밀도가 적어졌을 때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밀도가 적어지면은 항공기의 성능이 줄어든다고 했죠. 당연히 이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공기 나오는 양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기 밀도가 적어지면은 전체적으로 그 능력 자체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적은 밀도의 공기는 에어포일 날개에 적은 힘으로 작용해서 양력이 감소한다.
여기서 양력이 감소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적은 밀도의 공기로 인한 프로펠러와 공기의 마찰이 줄어들어서 추진력이 증가한다. 이거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엔진에 적은 양의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출력이 감소한다. 맞는 말이고, 공기 밀도에 따라 성능에 영향을 미치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DC 모터와 BLDC 모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DC는 브러쉬 모터라고 불리며 BLDC 모터에 비해 수명이 짧죠. BLDC 모터의 경우 DC 모터와 다르게 변속기가 필요하다. 요것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BLDC 모터는 구조가 더 복잡하죠. 수리가 어렵고요. DC 모터는 에너지 효율이 더 떨어지죠.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베르노이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전정동,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다. 공역과 항공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이며 국토부 장관이 공개한다. 맞네요. 관제권은 비행장 공항 주변 공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오케이 맞네요. 비행장이란 이륙과 착륙을 하기 위한 설명으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고요. 이착륙장은 똑같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국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비행장이랑 이착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관제권은 관제탑 반경 9.3km 이내이고요. 자, 23번.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P61 부산 고리원전, P62 경주 월성원전, P63 영광 한빛원전, P64는 울진의 한울원전이죠. 틀린 것은 4번. AI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영구적인,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간행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1번.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 이것이 바로 맞는 말이네요. 조종사가 발행하는 거 아닐 거고요. 조종사가 필요로 할 시 만드는 거 아니고 교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죠. 노탑의 발행 기한은 유효기간은 3개월이죠. 노탑은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들을 말하기 위한 공고문인데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일 것이고 그걸 발행을 할 때는 최소 7일 전에는 발행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멀티콥터 조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콥터는 동체를 중심으로 대칭 맞고요. 프로펠러가 있어 균형을 맞춰서 아래로 바람을 일으켜서 양력을 발생시킨다. 맞네요. 멀티콥터는 회전 방향에 의해 발생되는 토크를 막아주기 위해서 반토크가 발생되도록 해야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가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의미네요. 맞는 말이고요. 멀티콥터는 본체를 기울어지게 해서 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발생한다.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는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비행한다 했죠. 헥사콥터는 CW 3개, CCW 3개입니다. 틀린 건 4번이네요. 태풍의 눈은 바람이 약하다 했죠. 그래서 5m/s 이하의 약한 바람이 붑니다. 폐년상,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폐년상은 강원도 태백산맥이 있는 동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했고요. 폐년상의 일종 맞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뜨거워지고 건조하면 단열 압축 때문에 기류가 경사를 따라 내려간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기가 타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죠. 맞고요. 동해 지역에서 나타나죠. 정답은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네요. 해양성 열대에 돼 있고 발달 시기는 주로 여름이나 고온 다습하다. 여름철 더위와 폭염을 가지고 온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이제 정리를 했었었는데 폭염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은 북태평양 기단 고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로 이제 장마는 양쯔 고르면 죄송해요. 장마는 오츠크 그리고 황사는 양쯔 고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공에 풍향과 전선이 뻗쳐 있는 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느린 것은 지금 도로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할 때 정체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름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는 공기가 냉각되면서 쉽게 포화에 이른다. 맞고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혼합해서 이슬점 이하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된다. 이거 이슬점 온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여 단열 냉각 현상에 의해서 이제 수증기가 얼면서 생기는 거죠. 틀린 것은 3번이고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하층운의 고도로부터 상층운의 고도에까지 발생하는 수직으로 발생하는 구름이다. 그럼 수직이면 당연히 수직운이네요. 자, 연결 중 틀린 내용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 운영을 잘 외우고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요거는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렸었죠. 권자가 들어가면은 C, 그리고 그 층자가 들어가면은 S, 고자는 A, 적은 C, 그리고 정란우는 CB 따로 외우면 된다고 했고, 적우는 CU, 네, 이렇게, 그리고 층우는 그냥 ST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면은 적운이 C2라고 돼 있으니까 잘못됐네요. 틀린 것은 3번. 권충우는 그래서 CS죠. 권층. 지면과 접해 있는 공기층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면 안개가 발생하는데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복사안개 냉각 맞고요. 이류 냉각 맞고 활승 냉각 맞습니다. 전선안개하고 증발안개는 증발에 의해서 형성되는 안개지 냉각에 의해 형성되는 안개는 아닙니다. 뇌우의 형성 조건, 일단 습도가 높아야 구름 자체가 형성되겠죠? 근데 낮은 습도는 잘못됐죠? 틀린 것은 바로 1번 나오네요. 상승, 높은 습도, 불안정대기. 불안정대기가 이제 이 대류 현상을 말하죠. 위아래로 섞이는 현상. 위아래로 섞여야 높은 구름이 형성되고 이게 뇌우니까 뇌우가 되기 좋으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성숙 단계에서 하강기류는 지표면에 도달하자마자 빠르게 퍼져서 유출 기류를 만들고 10분에서 15분 안에 최대로 유출되고 발산된다. 요거 10분에서 15분 안에 유출되고 발산된다 보면은 다운버스트 고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비슷한 마이크로버스는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다. 요거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라고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렸죠. 자, 3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착빙은 무엇이냐? 착빙, 붙을 착, 얼음빙이죠. 자, 얼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나 습한 공기가 있어야 하며 대기가 찬 표면과 접촉, 단열 팽창, 증발 등으로 영하 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착빙은 구조 착빙과 유도 착빙이 있죠. 요거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냥 그거를 그대로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구조 착빙과 유도 착빙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유도 착빙이라는 것은 뭐냐? 유도 착빙은 그 항공기 엔진 같은 거 봤었을 때 공기 흡입하는 흡입구랑 공기 나가는 여기 부분에 얼음이 끼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공기 흡입구 착빙이 발생한다 맞네요. 기화기 착빙은 22도에서 영하 10도의 넓은 기온 영역에서 관측된다 맞고요. 기화기 착빙이 여기 이제 나가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흡입구 착빙은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시켜서 동력을 감소시키죠. 빨아들이는 게 양이 적어지니까 공기. 틀린 것은 4번. 해무가 발생하는 기상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무는 바다 안개죠.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안개가 생길 리가 없죠.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